안녕하세요. 외신으로 읽는 세계경제 트렌드. 저는 미래 부자 되는 정보를 드리는 머니부모 기억나시죠? 지난 밤까지 뉴욕 증시는 상반기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일본 오사카 G20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중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을 합의하면서 하반기 전망을 밝혔습니다. 오늘 마켓워치가 2019년 상반기 뉴욕 증시의 결산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2019년 하반기에 대한 주요 트렌드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4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베어마켓에 빠졌지요. 그러다가 2019년 초부터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고 4월까지 계속 반등했습니다. 2018년 4분기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지요. 그러다가 5월 5일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5월 내내 흔들렸고요. 6월 들어오면서 페드의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은 다우는 기록적인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나스닥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위너와 루저를 보겠습니다. 첫 줄의 요약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우를 이끌었고 테슬라는 최악의 나스닥 100 종목이 됐습니다. 33% 하락했어요. 큰 폭 하락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전반적인 시장의 동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리라는 그런 어떤 확신에서부터 갑자기 3월부터 연방 FOMC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연방준비은행 보유정보 축소를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패드 정책 전환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 동인으로 상반기 시장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래 요 박스입니다. 기록을 보면 다우가 토탈 리턴은 배당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입니다. 2019년 6월 27일까지 전체 기록이 다우는 13.7% 상승했고요. S&P 500은 16.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0.7% 상승했고 나스닥 그중에 100 종목은 21.6% 조금 더 나았죠. 2018년 4분기에 요게 19년이 잘못됐어요. 18년입니다. 보니까 2018년 4분기에 토탈 리턴 총 수익은 전부 다가 마이너스였죠. 10%가 넘어섰어요. 특히 나스닥이 17.3%로 마감했죠. 통상 시장이 전 고점보다 10% 넘어서 하락을 하면 조정장, 20%가 넘어가면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어마켓 가까이 갔다가 마지막엔 17.3%로 마감을 했어요. 2018년 전체적으로는 다우와 S&P 500이 마이너스 6% 정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 가까웠네요. 전체적인 기록은 이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나스닥이 20% 이상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염을 토하고 있죠. 다우의 종목 중에 위너와 루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의 위너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에 33% 상승했네요. 2018년 전체적으로는 21%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11%를 기록했으니까요. 최고는 33%까지 갔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외에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카드 회사죠. 시스코 시스템즈 31%, 30% 이상 상승했고 비자도 30% 상승했고 애플이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28%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을 곳으로 보였는데 일적 그룹까지는 넘어갔다가 자리를 내놓고 내려왔지요.
자, 월트 디즈니 27% 이상 상승했습니다. 트래블러스 카드도 26%. 대체로 카드 회사들의 성적이 좋아요. IBM 25% 넘었고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도 23%. 기술주들이 강세죠. 홈데포 20% 이상 상승했고요. 프록터 앤 갬블도 21% 상승했고, 골드만삭스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던 보잉 비행기 추락사고 때문에 그래도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유가가 상승 때문에 큰 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JP모간도 13% 이상 상승했네요. 자, 다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회사는 월그린 부츠 얼리안스라는 곳인데 온라인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G2를 내쫓고, 다우에서 G2를 내쫓고 새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상이 다우 종목들의 성적이었습니다. 다음은 S&P 500의 종목들입니다. 세계적인 향수회사 코티가 상반기에 105%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6%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4분기에만 마이너스 47%,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충격이 컸죠. 이런 주식은 베타가 굉장히 심한 거죠. 향수회사가 그렇다는 게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뭐 제록스 80% 이상 상승했고, AMD 반도체 회사도 67% 이상 상승했네요. 자, 안 좋았던 S&P 500에 안 좋았던 회사들은 보면 노드스트럼 백화점 회사죠. 메이시 여기도 백화점 회사고요.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이 대체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아마존이든지 온라인 유통회사들의 발길에 치여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산업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S&P 500의 상황이었고요. 나스닥 100의 상황입니다. 나스닥의 위너는 메르카도 리브르라고 110%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 회사도 중남미 지역의 온라인 유통회사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회사죠. 그쪽 지역에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어디 가서나 다 시장을 다 빼앗고 있어요. AMD도 아까 확인했죠. AMD 67%. 나스닥 100과 S&P 500 같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회사들이 눈에 띄고요. 페이스북 있네요. 페이스북도 45% 상승했으니까 애플 못지않게 팡 중에 페이스북과 애플은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페이스북도 올해 말이 많았죠. 고객 정보 보호 조치든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벌금도 내고 시장에 굉장히 많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를 상승했습니다. 대세는 아무튼 정보 IT 쪽이다 라는 걸 다 알 수 있죠. 이베이도 41% 상승했고요. 위너들이었고요. 나스닥 100의 가장 안 좋은 회사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말만 많은데 2019년 토탈 리턴이 마이너스 33%입니다. 작년에는 7%. 말만 많은 회사입니다. 역시 우리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얘기 많이 되는 바이오젠도 마이너스 20%를 기록했네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올 상반기에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켓워치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상반기 실적을 점검해 봤고요. 오늘 G20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다시 이어나가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우려 중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 무역 분쟁이고 하나는 페드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고 금리 인하 분위기를 풍기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분쟁은 그동안 5월부터 굉장히 부글부글 끓어왔죠. 시장에 우려와 부담을 많이 지어오다가 이번에 타결은 된 건 아니지만 협상을 재개했고, 하루 전에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약 90%가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사항들이 타결돼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희망을 높이는 발표였고요. 만약에 글로벌 분쟁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걷고 굉장히 가벼워질 텐데, 다만 이 글로벌 분쟁의 불확실성이 접어지면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희박해지죠. 여기에서 또 다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글로벌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고, 이것을 부양해 주는 것이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달 7월은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 최장기간 성장을 기록하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10년 120개월 연속 가장 긴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정치권도 트럼프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장벽 예산도 추가로 46억을 얻어냈어요. 미 의회 민주당 하원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행보가 가벼워지면서 여러가지 미국 경제, 나아가서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갔어요, 지금. 네. 당분간은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본 세계경제 트렌드, 뉴욕 증시의 상반기 결산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하반기 경제 전망도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추가로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부자되는 정보를 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